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스타터 박준석입니다. 지난번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창업사관학교 공고문을 올려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화 지원 신청서 작성법을 오늘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생각보다 개인적으로는 좀 무거운 주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서라고 써있지만 우리가 보통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라고 하기도 하고 창업사업계획서라고 하기도 하고 기술사업계획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기술사업계획서를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술사업계획서라는 거는 항상 볼 때마다 언제나 아이템과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도 거의 이 신청서 쓰는 것 때문에 밤을 새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그런 영역으로 하게 되면 일반적인 경영학에서도 전략경영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서 관련된 수업이 보통 한 60시간, 100시간 뭐 한 학기 뭐 이런 두 학기 걸쳐서 갈 수도 있고 생각보다 관련된 과목도 많고 공부할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내용을 하나의 신청서에 압축해서 이론적으로 다 다루기에는 우리가 한 100시간 정도, 적어도 한 30시간 이상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하나씩 꼼꼼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근데 이제 다들 시간은 없고 바쁘신 분들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중기부나 이런 정부 지원하시는 쪽에서도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정통적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다루는 수준이 아닌 것들을 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분들이 그런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템 개발이나 아니면 판매나 영업, 사업화 쪽에 관심이 많지 그런 사업계획서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이란 거를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업계획서 간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뭐 전략기획, 전략경영 이런 부분들을 시간 될 때 좀 공부를 해주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은 그냥 경험에 기반해서 좀 사업계획서 하다가 어려운 부분들 또 중요한 부분들 위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건지 간단하게만 좀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시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오늘 아마 시간 관계상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중요한 부분만 먼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청년창업사관학교 신청서 내용인데요. 정말 처음 쓰시는 분들이 해서 좀 막히거나 좀 애매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서 전반적인 내용 설명보다는 키포인트 위주로 다룹니다. 맨 앞에 내용을 보시면 관리번호 청년창업사관학교 담당자 기재라고 써있죠.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은 이런 항목을 여러분은 작성하는 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작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본 내용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데 뭔가 여기 보시면 서명이나 증빙자료를 누락하면 제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정말 지원자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안 하면 탈락하겠다고 하면 정말 탈락시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서명, 증빙자료 여기 맨 뒤에 부분이 있거든요. 가능하면 가장 먼저 해주도록 하시죠. 나중에 급하시면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자가진단표 내용이에요. 위 사항에 동의합니다 하면은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적고 나중에 서명은 보통 기본적으로는 출력을 하신 다음에 도장을 찍고 스캔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출력된 도장을 이미지 파일로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출력하고 도장 찍는 거니 그쪽 부분에 맞게 준비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미지 파일이라도 여기서 넣으셔야 되겠죠. 자, 해당 사항에 체크하라고 써 있는데 이 해당 사항에 체크가 되면 애초에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의하는 줄 알고 다 체크하신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럼 무조건 탈락이에요. 그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 당연히 체납이신 경우는 지원이 안 되니까 체크하면 안 되겠고 신용정보, 연체나 이런 신용정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이미 받았거나 현재 수행 중인 자 역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중앙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이면 안 되고요. 선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됐으면 가능합니다. 그게 4번에 대한 항목입니다. 5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휴업 중인 기업도 지원이 안 됩니다. 즉 이거는 예전에 제가 그 영상 때 말씀드렸던 창업성공 패키지 사업 안내 영상에서 다뤘던 기본 공고문에 대한 해석 내용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제외 대상을 다시 한번 묻고요. 여기서 하나라도 체크되는 게 있으면 애초에 신청서 써도 탈락이니까 굳이 노력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작성을 하고 여기 밑에 이름 사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추가 과정이라고 해서 이 추가 과정 대상자만 쓰는 거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추가 과정을 쓰실 필요가 없죠. 추가 과정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테니 여기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사업계획서에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에서 핵심 포인트는 여기 내용을 보시면 본문 8페이지 내외라고 써 있어요. 본문 8페이지 내외. 그래서 분량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8페이지 이내로 하셔야 되고, 증빙서류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실제 본문 8페이지 증빙서류는 무제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표시는 삭제해라 라고 되어 있고, 양식이 목차표는 변경 또는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을 절대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일반 현황이라고 써 있는 거를 제가 짝짝 찍고 뭐 사업 개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있는 대로 써라. 있는 대로 쓰고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표에 내가 한 줄 정도 더 채워 넣겠다고 해서 행추가는 가능하다. 없으면 공란으로 유지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룰은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 바랄게요. 하여튼 8페이지 내외로 작성을 해주시고, 사업화 과제명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아이템명이 과제명이고요. 실제로 최대 1억까지 자금을 지원받으면 개발할 제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AR을 활용한 뭐 노후 건물, 리모델링, 산출 솔루션 이런 식으로 과제명을 쓸 때는 이 내용을 한번 제목을 봤을 때 전체적인 아이템이 머릿속에 그려질 때 그런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명, 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게 되고요. 사업비 구성 내용이라고 써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창업 공고문의 양식은 정부 지원금을 7천만원 받으면 여러분이 현금 1,000만원을 내시고, 현물은 대표자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월급을 못 가져가지만 현물 납부를 통해서 실제로는 현금을 내야 되는 거를 2천만원 정도는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을 1,000만원을 여러분이 내시면 정부 지원금을 7천만원을 준다. 하지만 현물, 대표자 인건비를 2천만원 나가는 것도 비용으로 계산해서 총사업비는 1억 원 이렇게 쓰는 게 가장 표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최대 1억이 아니에요. 그냥 7천만원 지원을 쓴 거예요. 내가 최대 1억 원까지 저희는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1억으로 씁니다. 그러면 현금이 1,400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현물이 257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금액이 원래 있어서 여기서 나중에 143 하고 뭐 뒤에 아마 합하시면 나올 거예요. 1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요 총사업비 아까 있었던 요 부분은 요게 전체의 100% 금액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금은 이건 70%만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부지원금 1억을 받겠어. 그러면 요 합계액은 요 1억을 0.7로 나누면 합계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요 현금은 요 합계 금액이 곱하기 10%, 그리고 현물은 합계 금액이 곱하기 20%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합계가 1억이면 되겠지라고 해서 했는데 아닙니다. 정부 지원금 1억이어야지 최대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용, 매출, 수출, 투자 이거는 있는 대로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역시 내용대로 쓰시면 되고요. 공동대표이신 경우는 단독대표인지 공동대표인지 아니면 각자 대표인지 라고 여러분이 체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 산업 및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써 있습니다. 제가 창업 관련된 지원 사업 소개드리면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은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고유 기술에 대해서 권리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을 특허 실용신한 프로그램 저작권 등이 있으면 작성해라.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뭐 개발 솔루션 뭐 이런 특허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등록번호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작성을 하고요. 권리권자 뭐 이렇게 회사명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개인 사업자면 이름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쓰시면 이 부분이 나중에 또 중요한 평가나 가점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증빙서류란에 사본을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이라고 써 있는데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이란 거는 타기관에서 혹시 지원받은 게 있으면 타기관 지원사업 받은 게 있었을 때 타기관 지원사업 때 썼었던 과제명을 작성을 하고 실제로 그 기간을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원 기관명도 쓰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실적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받은 경우도 쓰지만 자체 개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내 사비를 지출해서 개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임 스타트업이라는 홈페이지를 초기 버전 자체는 정부 지원을 안 받고 저희 회사 사비로 했기 때문에 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사비로 쓰고 주간 뭐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이러니까 회사명 쓰고 뭐 신청자 역할 뭐 개발 총괄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지원 기간은 없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자비로 쓰는 거고 나중에 뭐 지원 기간 중기부 이거는 지원받아 쓰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창업사업화 중복사업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특히 중앙정부 중기부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0년 정부 창업지원사업 소개 영상에서 90개 사업하면서 창업사업화 영역 사업들을 쭉 소개드렸어요. 창업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받으신 거 있으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내용을 작성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업화 과제 개요 요약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는 요약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요약을 먼저 쓰고 내용을 풀어 쓰는 분도 있고 반대로 요약을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거는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다. 일단 중요한 내용을 보면 요 사업화 과제의 핵심 내용에서 요 파란색 내용이 써 있는데요. 파란색 내용은 참고로 하시라는 거고 무조건 쓰라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업화 과제에서는 제 생각에 2에서 3줄로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템에 대해서 보통 필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이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가 창업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과제라고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기존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뭐 이런 얘기를 할게요. 기존에 제가 무슨 청소기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근데 기존의 청소는 청소기를 쓰게 되면 뭐 1분 걸려. 근데 우리 거 청소기 쓰면 30초 안에 끝나. 그럼 어떻게 돼요? 청소 시간을 2배 이상 앞당겨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청소기를 쓰면 청소 시간이 1분이나 걸려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우리 청소기를 쓰면 30초 안에 청소가 끝나서 2배 이상 빨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아이템에 대해서 짧지만 명확하게 핵심적인 내용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빠른 청소기니까 뭐 이렇게 뭐 간편 청소기 뭐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요 어떤 사람들이 쓸 거 생각한다. 우리 청소기는 작기 때문에 주로 원룸이나 투룸에 사는 소가족들이 사기 적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이 제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기존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문제인식 기존에 있었던 문제 그리고 필요성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우리 아이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업화 과제의 차별성을 써 있는데요. 차별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 표의 내용과 실제로 맞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두 가지예요. 하나가 차별성이라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우리 제품만이 독창적인 특징이에요. 우리 제품만의 특별한 특징이 뭐냐.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경쟁사의 제품과는 다른 유니크한 부분, 특별한 부분을 써라. 그래서 경쟁사 제품은 2kg야. 무게가 무거워. 우리 제품은 1kg야. 간단해. 그래서 우리 제품은 경량화된 성속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 시간이 2배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청소할 사람에게 맞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경쟁사 제품을 실제로 이렇게 비교 같은 거를, 표 같은 걸로 해줘도 이쁩니다. 이렇게 쓰시기만 해도 제가 봤을 때 차별성이 끝난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개발 단계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는 단계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단계가 특허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된 단계고, 그 다음에 3D 프린터 등으로 이제 디자인 목업, 작동이 되진 않지만 형상이라도 나와 있는 시제품을 만든 것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워킹 목업, 기본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양산하기에 따르면 하려면 개발을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이런 단계에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요 작동되는 것까지 하면은 훨씬 더 열심히 창업 준비를 했구나 하고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단순히 아이디어 단계면은 조금 아무래도 준비하신 분들보다는 적죠. 그래도 불구하고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언제나 이런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꼭 선정돼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중간에 특허나 이런 3D 프린터 관련된 시제품 제작 지원 등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든지 꼭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 사업계획서 내용에 나와 있어요. 아무튼 차별화 내용을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차별성을 어필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성을 하시되 뭐 장소가 남으면 요 내용을 쓰고 요 파란 내용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개발을 준비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장에 나갔을 때 경쟁사 제품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소비자가 왜 사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요 차별성이 돼요. 국내 목표 시장, 그래서 중요합니다. 국내 시장은 보통 내수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은 나중에 수출이라고 해서 뒤에 계획을 써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판매 전략이에요. 그리고 보통 초기 시장 진입 방안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업을 하면서 내가 팔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제품을 팔래? 그럼 판매를 하려면 판매 처음에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보통 판매 채널이라고 해요. 온라인에서 팔 건지, 오픈마켓으로 팔 건지, 매장에서 팔 건지, 뭐 대형마트 등에 납품을 할 건지, 뭐 이런 내용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직접 판매할 수도 있죠. 네, 영업사원들하고 직접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판매 방법과 전략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작성하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팔리지 않는 제품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1억이란 자금을 지원을 하는데 하나도 못 팔고 그냥 개발이 끝나.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예산이 낭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팔릴 수 있는 제품이냐는 대단히 중요하고, 팔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중요합니다. 그래서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쓰는 게 생각보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 앞에서 필요성이 뭐냐, 그리고 우리 제품을 명확하게 소개하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차별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중요해요. 정말 심사에 중요한 부분도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요 이미지 부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이미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제품에 대해서 텍스트로 두세 줄 정도 핵심적인 내용을 썼거든요. 그런데 최종 제품, 개발 제품의 최종 결과물을 여러분이 여기서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소프트웨어든 제품이든 간에 어떤 창업 지원 사업을 받든 간에 최종 제품 결과물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걸 말로 설명해서 이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손으로 그리든 아니면은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배워서 그리든, 그죠?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PPT로 도시화 같은 작업을 하든, UX나 UI를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 그리든 어떻게든 그려와야 돼. 그리고 그거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이게 이런 기술이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에 대한 것도 해주고 상세한 기술이나 아니면은 도면, 부품에 대한 파트 리스트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저는 정말 한눈에 이 아이템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 제품에 대해서 예상되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대충 그리면 대충 그릴수록 저는 그게 큰 좋은 결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 이미지에 대한 부분, 내 아이템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 아이템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경쟁사 제품하고 비해서 어떤 점이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초기에 팔아서 매출을 실현할지, 이 네 가지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요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에 대한 이 뒷내용부터는 이 요약된 내용을 풀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동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뭐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아요. 보통 뉴스나 동영상에서 나오잖아요. 막 보면은 기존에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나오겠죠. 아니면 뭐 논문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것도 괜찮고, 이런 부분이 없어도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이런 게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설득할 수 있다면 그냥 풀어서 쓰셔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템을 개발했다라고 할 수 있죠. 반대로 실제로 창업을 왜 하게 됐는지 여러분이 창업 배경 같은 걸 좀 작성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을 실제로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는 그런 스타트업 본 적이 있어요. 인형을 너무 사랑했어요. 한 10년이나 15년 동안 인형 만드는 거를 계속 해왔어, 중학교 때부터. 그리고 나는 창업도 그래서 창업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면은 인형을 많이 못 만드니까. 그래서 창업해서 나는 평생 인형 만들고 싶었거든. 그럼 그런 것도 기존의 이런 문제점이 아니라 정말 내면의 문제, 내면의 욕구죠. 나는 정말 평생 인형 만들고 살고 싶고 과거의 인형을 정말 좋아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인형을 창업할 거다. 인형 제조업을 할 거다. 충분히 개발 동기 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왜 창업을 하고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내면의 이야기를 좀 진솔하게 작성하면 사람이 진심은 통한다고 그 진심이 어필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품 서비스의 목적, 이 제품에 대해서 목적을 써요.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의 결국 제품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이런 내용들 쓰겠죠. 이 제품에 대한 소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제품이 개발되면 기대 효과들 그죠? 아까처럼 뭐 청소 시간이 뭐 2배 빨라진다 뭐 이런 거 그리고 기존 청소기는 무게가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우리 제품은 그 1kg으로 2배 이상 무게가 가벼움으로 그죠? 그 노약자나 여성들이 뭐 손쉽게 청소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세주면 되고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뭐 옥션, 뭐 네이버 쇼핑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쿠팡 뭐 이런 다양한 쇼핑몰들에서 이렇게 물건 팔고 있는 제품들 보면 제품이 특징 장점 해가지고 막 전단지처럼 나온 거 있죠.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셔서 짧고 이펙트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문제익싱이 여기서 1-1-1에서 한 페이지 돼 있지만 난 더 써야 되겠다고 더 써도 됩니다. 최대 8페이지까지만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실현 가능성이라고 써 있어요. 조금만 더요. 그리고 제품과 특징 장점 소개할 때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요런 식으로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이런 식으로 막 좀 전에 이렇게 완전히 서술식으로 쓰면은 뭐가 포인트인지 모르거든요. 첫 번째 청소 시간을 2배 이상 단축 뭐 이렇게 짧게 두 번째 1kg급으로 경량화 뭐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뭐 20, 30대 유저들이 좋아하는 세련된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명확하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길게 느려쓰기보다도 짧게 내용을 하고 한 줄에서 세 줄 정도로 부연 설명해 주는 거를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권장을 합니다. 다음 실현 가능성, 제품 서비스 개발 방안이에요. 그러면 보통 개발 방법론 같은 것들을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 특히 제품이면은 핵심 작동 원리라던가 그런 구성에 대해서 내용을 써주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무한 동력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사업에서 탈락을 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동 원리나 그런 법을 쓰는데 이게 좀 기본적인 자연 법칙이 위배된다 그러면은 선정되지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보면은 어쨌거나 핵심 작동 원리 같은 거를 써줘서 이게 정말 구현이 가능한지, 왜냐면은 1억을 줘서 제품 개발했는데 제품 개발에 실패해봐 그러면 정부 지원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사물 인터넷 제품 같은 걸 개발한다고 하면 기구적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리고 회로 개발, 하드웨어 부분에서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리고 소프트웨어, 펌웨어적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건지, 그리고 뭐 인공지능이나 뭐 빅데이터 어떻게 처리해서 연계할 건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중요 기술별로 나눠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시면 더 좋고, 회로 같은 경우도 블록도라든지, 그죠? 블록도 같은 걸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다이아그램 같은 걸 작성할 수도 있고요. 뭐 소프트웨어도 순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고민해서 작성을 해라. 그리고 제품 서비스익, 제품이 구현 정도라고 한다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용어는 선행 연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한 아이디어 단계가 아니라 뭔가 현재 좀 제품을 만들고 있다면 현재 지식재산권을 뭐 한 건 출원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디자인을 한 건 정도 작업을 했고, 실제로 한 거 있으면 여기서 한글이라고 해서 한글만 쓰지 마시고 이미지 같은 걸 넣어달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에서 여러분이 실제로 이런 내용을 씁니다. 제품 개발, 뭐 홈페이지 글로벌 써 있는데 여기 외로도 뭐 제품 설계 뭐 이런 것도 있고, 시제품 제작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시금형 제작 뭐 이런 거 쓸 수도 있고, 제품 인증 같은 거 받을 수 있죠. KS 같은 거.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쓸 수 있고, 또 뭐 온라인 쇼핑몰 입점이라든지, 두서없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페이지 안 넘어가게 하려고요. 전시에 참가 뭐 이런 내용들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이게 표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줄칸 추가하셔서 표를 늘려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 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글로 잡고 줄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글씨 크기 같은 것도 조금 너무 분량이 부족하시면 조금 폰트를 좀 줄여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요 부분 실현 가능성, 특히 여기 앞에 있는 제품 서비스, 여기는 이제 아이템에 대한 소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매우 중요하고, 사업 개수로 따지면 주장부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만들 테니까 1억을 지원해 주세요. 1억 지원 받으면 이 제품 만들어서 한 10억, 20억 매출 찍어 올게요. 그래서 국가사회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주장부예요. 그래서 아이템이 정말 가능성이 있어야 뽑아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부는 정말로 중요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이라고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꼭 공부하시면 좋은 게 이 경쟁 우위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상 간단하게 정리하면 차별성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왜 이 제품을 살 건지에 대한 답변이에요. 고객이 이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써봐라. 그리고 혹시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설문조사라든지 바이어나 이런 분들과 접촉한 게 있으면 그런 내용을 적으셔도 좋고, 그리고 유사 제품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고객이 왜 사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제품은 가격이 2배 이상 싸요. 저렴해요. 그리고 디자인이 뛰어나요. 또 뭐 있어요? 아까처럼 청소 시간이 기존 제품은 1분, 우리 30초.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무게 같은 경우도 경량화. 그런 부분들을 텍스트로 쓰면 좀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걸 하실 때는 많은 그 가장 좀 표준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 제품 비교표 같은 거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뭐 234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삼성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회사의 뭐 404 모델 그리고 개발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비교 분석을 하셔서 뭐 무게 아까처럼 청소 시간 그죠? 그리고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1.5kg다. 여기는 2kg야. 우리는 1kg. 그럼 가볍죠? 청소 시간 1분 60초. 얘는 뭐 50초. 우리는 30초. 그럼 딱 봐도 우리 제품이 고객들이 원하는 거에 훨씬 더 좋아 그 객관적으로 뛰어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찾아줘야 여러분들이 차별화 포인트가 되는 거죠. 반대로 뭐 AS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아주 뛰어나죠. 훌륭하죠. 최상이죠.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보통 우리는 초기 기업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쓰세요.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하고 잘할 수 있는 건 잘한다고 하고. 창업기업이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대기업도 모든 걸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가지라도 명확하게 고객들이 납득하고 사야 되는 이유 그리고 경쟁사에 비해서 차별화된 이유가 있으면 그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서 우리가 2-2에서 언급하는 차별성이고 차별성이 있어야 경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여러 제품을 사야 되는 이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2번까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여러분에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성장 전략은 어떻게 되냐? 자금 조달 계획을 써요. 첫 번째 쓰실 건 이 부분이에요. 사업비 세분의 구분해서 여러분이 1억을 받으면 얼마나 쓸 건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1억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시면 근데 정부 사업이 예시인데요. 7천만 원만 여러분이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이 1,000만 원을 내겠죠. 그리고 현물은 2천만 원이 돼요. 이렇게 합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 7천 쓸 거, 여러분 현금 1,000만 원 쓸 거. 즉 여기서는 현금 8천만 원 쓸 거를 요런 예시대로 작성을 하시고 요 사업비 쓰실 땐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그냥 직원 2명 채용할게요 요런 거보다 뭐 디자인 인력 1명 이러면 더 정확하고요. 그죠? 그리고 뭐 개발 인력 1명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판매 인력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더 자세하게 하면은 온라인 쇼핑몰 3년 이상 경력자 그럼 더 자세하죠. 여러분이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이 디테일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처음에는 일단 가볍고 작게 쓰시되 수정과 수정을 하면서 최대한 디테일하게 쓰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깊은 고민이 흔적이 있을 때 좋은 사업계획서가 되는 거겠죠. 근데 처음 사업계획서 쓸 때는 고민이 흔적이 깊지 않아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먼저 쓰는 거를 생각을 하시되 2번, 3번 교정하면서 많이 쓰세요. 꼭 여러분들에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업계획서를 쓸 때 처음부터 잘 써야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은 일단 내가 초안을 완성하는 거에 목적을 두시고 부족한 거는 2번, 3번 교정하면서 쓰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이게 정말 크게 중요한 기회고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1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이틀 안에 끝내세요. 일단 대충 해도 좋으니까. 그리고 나서 2번 보면서 교정, 또 교정 이런 식으로 올려야지 여러분이 접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고민만 하다가 한 달 갑니다. 특히 처음 쓰시는 분들이면 더더욱 그렇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고로 써야 된다 그러면 절대로 한 번에 쭉 못 쓰거든요. 고민에 고민을 덮하고 그리고도 답이 없는 게 사업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최고의 정답이 아니라 현 시점에서 최선의 그냥 노력을 어필하시는 거고 계속 업그레이드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제품 생산이라든지 최종 사업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조달할 계획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현재 자본금으로 내가 1,000만 원 준비했어요. 근데 내가 또 운영비나 경비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말씀 나눴던 정책자금들 뭐 기술보전기금이나 중소 벤처기업진흥공단 뭐 이런 자금들을 받아서 뭐 1억 원 정도 우리가 유치를 할 거고 그리고 뭐 초기 투자 유치 활동 같은 걸 해서 뭐 1억 정도 조달할 거고 앞으로 계속 자금 조달을 할게요. 그런 계획들을 씁니다. 자, 3-2 이제는 아까 요약 때 말씀드렸지만
자, 이젠 제품도 필요하고 최종 결과물도 명확해. 그리고 고객이 사야 될 이유도 있어. 차별성도 명확해요. 그럼 이제 팔아서 매출만 실현할 수 있으면 정말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겠죠. 그럼 매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내수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고객이 누구예요? 그리고 어떻게 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시간상 얘기하지 못하지만 STP나 4P 같은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경영에 대한 툴이 있어요. 이런 걸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고 이런 내용으로 쓰셔도 좋고, 아니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주고객은 20에서 30대 원룸을 사용하는 원룸을 사용하는 소가족, 보통 미혼 인구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정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주로 타겟을 미혼 인구 한 800만 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도 좋고요. 또 판매 방법으로 1번 온라인 판매, 그렇죠? 2번 요즘에 유튜브 같은 V커머스 형태로 판매, 3번 전시에 참가,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작성해서 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다른 제품을 팔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요 내수 신청 진출 실적에 표로 작성을 하시고, 아직 내가 팔아본 적이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으로 남겨놓고 다 지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지우면 되겠습니다. 표를 지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남기고 이렇게 지우시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이베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입점 이런 거 쓰셔도 되고, 여러 가지 해외 인력 채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사무소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 가지씩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중소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원에서 하는 이제 수출 사업과 지원 사업 설명도 그 영상도 올렸는데, 그런 내용도 보시면 또 훨씬 더 해외 현지 어디서 어떻게 입점을 하고 수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좀 더 참고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시고, 또 우리나라에서 좀 참고를 드릴 건 코트라라고 해서 여기 기관에서 또 수출 관련된 다양한 지원 행사나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요 사업이 주관기관이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고비즈 코리아라는 또 사이트를 통해서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수출은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외 인증 같은 걸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영문 홈페이지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브로셔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관련된 내용을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수출 인력도 있으면 쓰고, 없으면 해당 사항 없음 쓰고요. 마지막으로 팀 구성에 대한 내용을 씁니다. 대표자 역량을 쓰는데요. 이거 자사실에서 여러분들 얘기해 드릴 거는 이거 기억합시다. 잘난 척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잘난 척 하라는 게 그렇지만, 우리나라 분들이 너무 겸손하다 보니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거를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 없는 내용을 쓸 수는 없지만 있는 내용은 최대한 열심히 작성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갖고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들 했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입상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를 작성을 해주시고, 현재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난 인재고 준비된 창업 인재라는 걸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항상 이런 부분 할 때도 이미지 같은 것도 넣으실 수 있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을 평가할 때 CEO에 대한 평가가 30% 이상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별다른 회사나 그런 게 없잖아요. CEO의 의지와 능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대표전항을 가장 먼저 작성을 하는 거고, 여러분의 부분을 충분히 작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자세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원에 대해서도 쓰고, 또 직원이 능력 있는 직원이면 마찬가지로 직원의 능력이나 프로젝트도 요 표의 내용도 있지만 요 외적으로도 작성을 해주셔라 라는 내용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 인력을 고용할 계획도 작성을 하시고, 업무 파트너, 혹시 여러분이 제품을 개발해 주실 외주 개발사라든지 미리 있으면 좋습니다. 미리 협력하고 있는 내용들. 아니면 여러분이 연구를 도와줄 관공서나 대학, 이런 것도 좋아요. 그리고 대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자문도 구해서 처음부터 제품 개발을 같이 한다면 훨씬 더 제품 개발의 성과가 좋아질 수 있겠죠. 여기서 이런 부분들을 쓸 때 팀원이나 파트너 부분은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1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도와줄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어떤 팀 멤버와 같이 함께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 팀원과 같이 하는 거를 여러분들 권장을 합니다. 기술 보호 노력, 기술이 유치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좀 어떻게 기술을 보호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해서 경영성과급, 직무발명보상 뭐 이런 내용 제도가 있는데요. 직무발명보상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성과급도 사업이 잘 됐을 때 성과를 나누겠다라고 인센티브제죠. 보통 일반 회사에서 그런 것도 직원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고요. 내일 채용 공제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원을 채용할 때 미리 준비하면 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를 세울 때 스톡옵션 부분을 정관에 여러분이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앞으로 할 거를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되겠죠. 뭐 아래에 뭐 이제 공정경제나 뭐 지역 특화 뭐 써 있으면 해당 사항이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참 빨리 했죠. 근데 빨리 한 이유가 짧게라도 한번 리뷰를 해보시자고 드린 거고, 정말 천천히 길게 설명드리고면 몇 시간이라도 부족해요. 근데 이제 짧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 혹시 여러분들이 영상에 댓글이나 좀 애로사항들 남겨주시면 좀 보완한 것들은 추가 영상을 저희가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증빙자료는 여기서 내용을 쓰시고, 여기 안 쓰시면 나중에 여러분 지원 제외니까요.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꼭 하셔야 되고, 스캔한 다음에 이미지 형태로 붙입니다. 최종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작성을 하시고, 만 39세 이하는 불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점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꼭 넣어주시고, 앞에 맨 처음에 봤지만 이 동의서 체크 안 하면 지원 대회라고 있어요. 그리고 작성 후 스캔해서 첨부니까 작성한 다음에 스캔해서 넣습니다. 이미지 파일로. 동의함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한글에서 컨트롤하고 F10을 동시에 누르시면 이런 체크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검은 거 어딨냐, 이런 식으로 검은 거 여기 밑에 있네요. 검은 걸로 이렇게 체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수 정보는 다 동의를 하셔야 되고, 선택 정보는 동의하지 않으셔도 돼요. 동의하셔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러분 선택입니다. 그래서 동의 다 하시고 마지막에 사인, 회사명, 주민번호, 대표자 연락처, 동의, 사인, 전부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필수 정보 꼭 체크하시고 자가진단 체크하시고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작성해서 8페이지 넘어가지 않도록 준비를 잘 하시면 신청서 작성이 될 거예요. 저도 참 더 드리고 싶거나 예시 같은 설명 드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일단은 가볍게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 부족한 건 나중에 사업계 작성법은 좀 더 시간을 좀 더 들여서 나중에 더 좋은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 네, 막히시는 거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대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